그러면 우리가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에는 크게 하는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스트리밍 인스테빌리티, 이 경우는 어떤 스피시즈가 있는데 여기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애가 있다.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애가 있다. 속도가 그럴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 예를 들면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커런트가 있을 경우 또는 플라즈마 내에 어떤 패스트 파티클들이 존재할 경우 그래서 어떤 흘러가는 게 있다. 상대적으로 스트리밍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들 불이 났을 때 소방호수라고 합시다. 물을 틀어요 이렇게. 근데 호수가 이렇게 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수 가지고 뭐 물뿌리 갈 때 물을 확 틀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팍팍 하는 거 이렇게 혹시 보거나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포터블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뭔가 흐름이 있을 때 포터블이 자라버리는 경우. 그 인스테빌리티. 그냥 물이 예쁘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막 요동치죠. 그런 경우. 플라즈마 내에 커런트 흘러가면 저는 불안정성이 존재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불안정성들이 존재합니다. 킹크 인스테빌리티가 이런 경우죠. 킹크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에 포터블이 생겼는데 커런트가 있다. 그런 경우 배워봤죠. 우리가 G핀치 같은 경우에 이런 포터블이 생기면 잘한다.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게 스트리밍 인스테빌리티. 두 번째는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이 경우는 어떤 엑스터널 포스가 있을 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 기름이 있고 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0도 라고 치면 서멀 모션이 없죠? 그럴 때 만약에 정말 평평하게 물과 기름 사이를 인터페이스를 정말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사실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온도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퍼터블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 파티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서멀 모션이 있으니까 온도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퍼터블들이 자라게 돼버려요. 물은 내려오고 기름 올라가고. 조그만 퍼터블이 계속 자라버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이 경우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엑스터널 포스가 작용할 때 라이트 플루이드와 헤비 플루이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플라즈마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보면 오늘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 다음번에 플라즈마가 있고 여기가 베이큐움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장이 걸려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퍼터블이 생기면 이게 잘하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플라즈마가 있는데 이제 중력 생각하지 말고 베이큐움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자기장으로 마그네틱 프레셔로 얘를 눌러주고 있는데 이 마그네틱 프레셔가 더 작다. 갈수록 더 작아진다. 그러면 플라즈마 간격에 의해서 밀려나올 수 있겠죠. 그 비슷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여기가 베이큐움이 있어요. 플라즈마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진다. 이 경우는 그래도 그대로 됐고 이 경우도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라즈마가 안 적용해요. 그래서 프레셔가 마그네틱 프레셔가 갈수록 강해지니까 플라즈마를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플라즈마가 내려올라가는 포스가 존재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퍼터벨이 생겨버리면, 이런 퍼터벨이 생겨버리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자기장이 더 약해지잖아요. 점점. 자기장 그레디언트 위쪽이니까 아래로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외력이 있을 경우에, 플라즈마 외력이 있을 때 라이트 플루이드랑 헤비 플루이드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웰렌턴 인스테빌리티. 그다음 유니버설 인스테빌리티. 이거는 유니버설 어디나 존재하니까 플라즈마 있으면 거의 어디나 존재해요. 왜냐면 플라즈마 내부에 덴시티 그레디언트,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둬놓게 되면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우에는 플라즈마를 가둬놓게 되니까 그레디언트 N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플라즈마가 없는데 0이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나타나요. 자세하게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나타나는 먼저 웨이브가 나타나는데 드리프트 웨이브가 나타나요. 드리프트 웨이브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웨이브가 자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인스테빌리티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토카막에서도 토카막의 수송 현상, 아노말러스 트랜스포트, 터뷸런스 설명할 때 이게 이제 꼭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직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 배우시지 않지만 이제 공부 과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세히 배우시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기에서 이제 드리프트 웨이브가 생기는데 덴시티 그레디언트가 있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터뷸런스로 가게 돼요. 그래서 토카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디퓨지비티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은 벨리시티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인스테빌리티 아니면 키네틱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할게요. 쉽게 키네틱 인스테빌리티라고 합시다. 키네틱 인스테빌리티 카이네틱 인스테빌리티. 카이네틱 인스테빌리티는 우리가 지금까지 플루이드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플루이드가 쉽게 말씀드리면 맥스웰리안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쫙 풀고 있는데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맥스웰리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루이드에서는 다루기 어렵겠죠. 카이네틱 볼츠만 이퀘이션 가지고 이제 다뤄야 되는데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다뤄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로스콘 인스테빌리티 미러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미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V 파라렐 있고 V 펍 성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로스컬이 생겼죠. 그래서 V 파라렐이 V 펍보다 큰 대로 입자들이 빠져나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로스콘이 있는데 그럼 생각해보시면 미러 안에서 입자들 생각해보면 벨로시티가 고르게 분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높은 애도 있어야 되고 V 파라렐이 높은 애도 있어야 되고 낮은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골고루 분포할 거라고요. 맥스웰리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V 파라렐이 높은 애가 있으면 걔는 로스콘을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원하는 맥스웰리안을 만들지 못하니까 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충돌을 하고 해가지고 V 파라렐이 높은 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만들면 나가버리고 나가니까 또 만들어주려고 해요. 균형을 이루려고. 그럼 또 만들어주면 이게 또 나가버리고. 근데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시메트리가 깨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카이네틱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요. 근데 아주 이제 우리가 심각하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말하면 인스테빌리티가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플라즈마에서는 한 4가지 카테고리로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핵융합을 연구하거나 하실 때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커런트와 그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한 인스테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스트링 인스테빌리티, 커런트, 그다음에 레이테일리 인스테빌리티,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P가 만들어내는 인스테빌리티. 이 두 가지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나요. 실제로 토카막 플라즈마에서. 그래서 인스테빌리티 소스는 크게 커런트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 두 가지로. 근데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이제 핵융합 기초 때 배우시겠지만 핵융합 결론이나 거기서 토카막과 같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게 스텔라레이터 장치인데
스텔라레이터 장치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에 커런트가 안 만들어요. 토카막은 커런트가 있죠. 그래서 토카막의 스텔라레이터를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스텔라레이터는 엄청 안정해요. 이 커런트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이 계속 나타나요. 예를 들면 킹크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나요. 커런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심각한 경우에 플라즈마를 디스럽션이라고 해서 순간 플라즈마를 없애버리는 현상으로 이제 치닫을 수가 있는데 토카막에 디스럽션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텔라레이터는 거의 없어요. 이가 없어서. 그 스텔라레이터가 훨씬 안정해요. 불안정성 소스 하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물론 그렇다고 스텔라레이터가 좋냐?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서로 장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보면, 디퓨지비티 관점에서 보면 네오클래시컬 디퓨지비티, 바나나 비교해보면 스텔라레이터 훨씬 커요. 그래서 토카막이 훨씬 디퓨전,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훨씬 좋아. 그러니까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또한 토카막은 만들기도 쉽고 사실 어렵지만 2차원이어서 스텔라레이터는 3차원이어가지고 진짜 만들기 돼요. 여러분 나중에 행력 기초나 행력 개론을 들으시면 여기서 스텔라레이터 진짜 보여드리고 3차원 만들고 하는 우주선 같은 거 엄청나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지구상에 두 나라밖에 없다. 일본과 독일. 일본에 가면 HD라는 장치가 있고 독일에 가면 최근에 완성된 벤델스타인 7X라는 장치가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건 3차원이야. 해석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토카막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쉽게.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타입의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지식 전달인데 실제적으로 인스테이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웨이브 배웠었잖아요. 웨이브. 그래서 다시 복습해보면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배방정 어떻게 풀었느냐 생각해보시면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보였죠. 항상 웨이브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디스퍼전 릴레이션. 이건 우리가 어떤 함수를 구하는 건데 오메가와 K 함수가 뭐 0이다 이런 함수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지배방정식을 놓고 컨티뉴 그 다음에 이런 걸 넣고 있었어요. 풀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어스 인터뷰션. 이렇게 넣고 풀었었어요. 자기장이 없다라고 놓고 우리가 풀었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있죠. N이는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U는 U0 더하기 U1 U는 이렇게 커터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이렇게. 그냥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얘는 없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얘는 없었다. 생각했어요. 자, 그럴 때 이 G로 뭐냐면 바로 이퀄리브리엄 상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고 이게 이제 퍼터베이션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 막 집어넣어서 정리했었어요. 기억나죠? 우리 막 직접 여러분들을 풀어보셨어요. 저거 이렇게 막 집어넣고 쫙 정리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력을 쫙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마지막 여기다 집어넣었죠. U1에 대해서 딱 정리했어요. 그러면 좌변 우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5 곱하기 U1은 U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정리를 해보면 이거랑 이게 같다라고 하면 버전 그래야죠. 오케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패턴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거는 플라즈마 프리퀀시고 플라즈마 프리퀀시고 그 다음에 얘는 사운드 웨이브랑 비슷한 거라고 했죠? 저런 게 이렇게 나타난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퍼터브드 지금 지난 시간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저거 정말 문자 고마워요. 끝나고 찾아보세요. 엡실론 제로분의 n 제로 2의 조를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런데 살펴보시면 퍼터베이션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경우는 이제 x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크기는 n1이죠. 높이는 이렇게 놓았었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생각해보시면 오메가 제곱이 항상 0보다 커요. 그죠? 커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실수예요. 그죠? 웨이브를 할 때는 오메가가 실수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메가가 실수가 아니라 어떤 복소수 형태로 만약에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이 경우는 실수예요. 제곱이니까. 생각합시다. 그래서 오메가를 어떤 리얼 파트에다 허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그럼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i의 kx에 i 봅시다. 그러면 ikx 마이너스 오메가 rt 마이너스 i 감마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n1 바의 엑스포넨셜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rt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감마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i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감마 t. 자, 다시 정리해보면 N1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아까 나왔던 웨이브 형태가 똑같아요. N1이 제일 높을 때 N1으로 해서 그냥 오실레이션 하고 있는 웨이브 형태. 근데 거기에 2의 감마 t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마 바로 이 오메가의 허수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어떤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엑스포넨셜. 바로 이게 인스테빌리티. 감마가 0보다 작으면 이 퍼터베이션 N1이 시간 따라서 계속 엑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퍼터베이션이 시간 따라 줄어들어. 그럼 시스템이 안정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퍼터베이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정해져. 스테이블. 인스테이블 때 잘하는 게 언스테이블. 자, 이렇게 감마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실제로 이제 오메가를 구해봐요. 실제로 구해와가지고 이 감마를 구해봐요. 감마의 보호를 살펴보고 감마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퍼터베이션 주면 플라지면서 시간대에서 어떻게 되냐 정말 다 따져볼 수 있어요. 톡하면서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3차원이고
깜깜하게 3차원에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도 복잡하고, 토로이달 지오메트리에, 토러스 지오메트리에, 실린더리컬 방향. 그 다음에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코드로 풀어요. 손으로 못 풀어서 이제 코드로 풀어요. 그럼 정말로 퍼터비전 플라즈를 딱 줬을 때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계산해요. 예를 들자면, 플라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우리 퍼터비전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계산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포토베이션이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 시간에 따라서 이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안 자라죠. 잘.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랑 일맥상통해요. 왜냐면 똑같아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커져요. 그러면 퍼터베이션이 여기서 자라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랬죠? 자기장이 갈수록 퍼터베이션이 자랐어요. 여기보다 여기로 오면 자기장이 더 세졌죠. 그러면 집어넣어요. 위로는 마그네틱 프레셔가 있어.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이 못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로 봅시다. 여기는 퍼터베이션이 이 위치하고 자기장이 여기 더 낮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밀어넣는 힘이 더 약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는 자라나. 플라즈마 프레셔가 같아요. 이런 현상도 실제로 보여요. 시뮬레이션 하면 나와. 근데 실제로 케이스타 실험하면 저런 현상들 때문에 플라즈마 베타가 많이 못 올라가요. 플라즈마 베타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오요. 이제 레일리 테일러 인스티튜트랑 연결해요. 아까 자기장 압력이랑 플라즈마 프레셔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가 핀치에서 우리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퀄리브리엄 한 다음에 G핀치, Z핀치에서 이퀄리브리엄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는데 거기서 스테빌리티 이퀄리브리엄에서 다 스테이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스테빌리티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메가가 복소수 형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감마 여기는 이 감마의 부호에 따라서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확인할 수 있다.